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사는 티베트 불교 승려 용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 강연과 또 오늘 프로그램을 통하여 명상이 무엇인지 조금 관심을 갖고 또 명상을 직접 실습을 해보셔서 이제 행복의 길,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고 이제 행복한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4가지 질문을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는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명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명상하는가? 또 네 번째는 명상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다루도록 해볼게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의 행복을 제가 기원을 했잖아요. 이제 진짜 행복이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 그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가치가 있고 이제 불교에서는 오히려 행복한 삶이 우리의 권리라고 해요. 행복이 우리의 권리, 행복이 우리의 자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사실 우리의 자체,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연 상태는 이미 평화롭고 이미 자유롭고 이미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참 본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를 한 15년 살다가 15년, 20년 살다가 이제는 AI 시대에 이렇게 들어섰죠. 이제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고 좋은 게 너무 많고 너무 편리하고 먹을 것도 너무 좋은 게 너무 많고 이런 놀라운 시대에서 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이제 이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좋은 게 너무 많다면 우리 다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나치게 편리해서 사람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또 게을러지고 또 무기력 이런 게 많고 또 이 시대는 행복한 시대여야 되는데 오히려 ADHD 이런 집중이 안 되는 이런 정신적인 병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불안, 또 이런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겪는 좀 독특한 좋은 게 너무 많으면서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못한 시대라고 그렇게 좀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원하는 뭐 돈이나 이런 아니면 연애 이런 것이 이제 약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연구에 의하면 이제 모든 사람은 이렇게 happiness baseline이라고 해서 이 타고난 이 기반선이라고 할까요? 행복 기반선이 있어요. 이제 그 기반선은 어떻게 하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좀 행복해졌다가 다시 그 기반선으로 내려오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뭐 돈을 잃거나 이런 것도 좀 내려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고 근데 그 기반선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게 연구에 의하면 이제 명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뇌를 바꿀 수 있는 명상과 이런 심리 상담, 이런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타고난 행복보다 이제 각 사람마다 타고난 행복이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업이 좀 좋은 분들은 좀 타고나게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만족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우울하고 이제 그런데 이 기반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이제 명상이라는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막상 우리가 뭐 원하는 그런 큰 돈을 뭐 갖게 되거나 이렇게 연구에 의하면 그런 이제 복권을 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복권을 탔어요. 우리나라는 복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억 너무 많은가? 하여튼 50억으로 합시다. 그럼 50억 탔어요. 뭐 어쨌든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뭐 빚도 갚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연구에 의하면 복권 탄 사람들이 그 행복
행복감이 얼마 정도 간다고 이렇게 연구에서 찾았을까요? 1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이후로는 그 들뜨고 막 행복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라앉고 다시 베이스라인, 해피니스 베이스라인, 그 기반선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고 연애하면 진짜 너무 행복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영원하지 않죠. 이렇게 사랑이 식고 사랑이 죽고 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또 그렇게 미울 사람으로 약간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연구에 의하면 결혼도 한 5년 정도 간다고 해요. 이렇게 대략. 그래서 그것도 너무 행복하다가 기반선으로 내려오고 오직 명상이 이 트레이트 그러니까 성품을 바꿔줄 수 있는 과학에서는 이제 그 뉴로널 플라스티시티를 찾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발견이고 아무튼 이 뉴로널 플라스티시티가 우리말로 하면 뭐 뇌 가소성, 뭐 뇌 유연성,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뇌 문제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뇌 문제와 또 신경계의 문제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 스마트폰 또 이런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막 좀비 스크롤링 뭐 이런 정말 스마트폰에 다 중독 아닙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 많은 이제 전에 없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신경계의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신경계를 미묘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약간 이 신경계의 문제도 많이 생기고 집중이 안 되고 또 마음이 많이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이런 이제 증상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독특한 시대에서는 이제 뇌 건강에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뇌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뭐 예를 들면 뭐 오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챙겨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운동도 뇌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신경계에 상당히 이롭다고 하는데 이제 근데 가장 이로운 게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제 명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뇌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명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뇌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제 우리 뇌가 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다고 할 때 주로 뇌가 피곤한 거예요. 뇌가 피곤하면 뇌가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가 피곤해서 뭐냐면 뇌가 한 25%이 에너지 소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뇌를 쉬지 못해요. 그래서 운동하면 좀 사실 이렇게 좀 개운하고 마음도 평화롭긴 하는데 이제 명상을 하면 뇌를 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뇌를 쉴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잠과 명상이 비슷한 그런 이제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명상을 하면 어쨌든 뇌도 쉬고 또 여기가 이제 두툼해진다고 해요. 전두엽이 그리고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뭐 감정 조절이나 이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좀 유연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럼 뭐 감정 조절도 잘 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뭐 이렇게 이런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명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서는 명상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꼭 명상을 해야 되지 않은가? 또 명상도 학교에서도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배워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명상은 뭐 종교적인 것 떠나서 이제 마음의 건강법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고 감정 또 이 생각과 감정의 원리를 배우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또 우리의 참 그 성품이 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명상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몸 관리를 엄청 많이 해요. 저는 이제 공원에 가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몸에 진짜 관심도 많고 되게 몸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음 관리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평화로우면 또 자유로우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 뭐 그렇게 개의치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뭐 무슨 분노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거나 뭐 누구를 원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걱정하고 뭐 돈 걱정 아니면 무슨 이런 집착에 매달려 이러면 그럼 작은 것도 굉장히 뭐 큰 영향을 미치고 아무리 좋은 뭐 자가용이 있어도 뭐 아무리 좋은 그 비싼 아파트에 살아도 그냥 그런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이제 마음이 왕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명상은 이제 마음 관리법, 마음 건강법,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조금 더 마음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은 이렇게 참 본성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참 본성은 뭐 평화롭고 무한하게 평화롭고 무한하게 지혜롭고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어떠세요? 어떤 분이세요? 뭐 평화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마음의 성품. 저는 이제 미국 시민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9살 때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9살까지는 그 경상북도 이 자그마한 마을에서 살았어요. 모광이라는 진짜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는데 9살까지. 근데 너무 행복했던 그런 좋은 추억만 남아요. 근데 왜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때 나는 크면 이 버스 운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아쉽게 꿈을 못 이루네요. 아무튼 그냥 행복했어요. 뭐냐면 인간은 그냥 행복한 존재예요. 그 행복한 마음의 본성을 방해하는 게 없으면. 근데 크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죠? 그때는 이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두 가지 개념,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분야의 개념이 있다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바라고 좋은 것을 바라고 안 좋은 것을 두려워하고, 바람과 두려움. 이제 이런 게 기대, 욕망 여기 쪽에는 그다음 여기는 걱정, 두려움, 실증, 이런 것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이 작동이 돼서 점점 이 분별심이 더 세게 작동이 될수록 그만큼 이제 마음이 복잡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있는 마음의 그 평화로운 본성, 행복한 본성, 또 지혜로운 본성, 자비로운 본성이 이제 가려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약간 이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바람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요. 이렇게 이 생각이 또 다르게 말하자면 생각이 지배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명상이 뭔가? 여기서 명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계속 해왔던 좋아하고 싫어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또 걱정하고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명상이에요. 이게 한 가지 측면. 또 두 번째는 이미 있는 우리의 본성의 성품을 알아보고 함께하고 또 유지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본성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로 사는 거, 행복으로 사는 거. 또 불교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사는 것이 불교거든요. 불교는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내재의 무한한 지혜로 사는 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살 수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생각이죠. 이렇게 바라고 두려워하는 생각. 그래서 명상은 이 두 가지 측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참 본성과 참 본성을 알아보고 함께하고 이런 지혜와 자비로 사는 게 이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좋지 않을까요? 생각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이 생각이 진짜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세고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빨라요. 이게 이제 그리고 그냥 계속 머릿속에 산다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머릿속에 나와서
조금 이 순간을 이 순간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다룰까요? 어떻게 명상하는가? 명상은 뭐 여러 가지 정의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 순간에 마음이 있는 것이 명상, 그러니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명상의 핵심이거든요.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뭐 불교의 핵심이고, 뭐 알아차림이 정말 우리가 꼭 배우고 또 알아차림과 익숙해지고. 근데 알고 보면 알아차림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이 자각, 이게 순수한 자각인데 그냥 순수한 자각이 아니라 평화로운 자각, 또한 친절한 자각, 또한 자비로운 자각, 또한 지혜로운 자각. 이렇게 지혜로운 알아차림, 이게 우리의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지혜로운 알아차림으로 사는 것, 또 자비로운 알아차림으로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알아차림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그냥 뭐 여기 이 순간을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순간에 있는 현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제 명상에서는 현상을 7가지로 나눠요.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이게 이제 명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상이 항상 여기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을 자각하면 마음이 여기 이 순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환경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티베트불교에서는 이제 안이비설신을 대상으로 먼저 명상을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이비설신이 이게 제일 거친 대상부터 좀 가장 미세한 이렇게 가장 분명한 대상은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To and from. 그러니까 from은 생각으로부터, 잡념으로부터, 또 망상으로부터, 또 고통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는 힘들다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고 할 때 주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많이 없으면 힘들지 않거든요. 생각이 많은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부터 그게 from이죠. from. 생각으로부터 그 다음에 to는 뭐예요? to, 실상, 여기 이 순간. 처음에는 to, 보이는 것,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것에 깨어나고, 여기 보이는 것에 깨어나려면 생각에 굴리고 있으면, 아니면 생각에 빠져 있고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생각에 굴리고 있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뭐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생각에 빠져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뭐 느끼지거나 몸으로 뭐 느끼지거나 아니면 향, 냄새, 맛 이런 것을 자각을 하면 그럼 이제 생각에서 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고 그렇잖아요. 제 목소리가 들리고 또 몸이 느껴질 수 있고 몸은 좀 미세하죠. 이렇게 몸이 뭐 손을 비비면 이렇게 느껴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뭐 뭘 먹고 있으면 뭐 맛을 자각할 수 있고 그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살아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경에서는 좀비 얘기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관 갈 필요 없이 여기 바깥을 보면 다 좀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이제 딴 데 팔려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상태로 대부분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순간에 있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이 가장 그러면 소중한 게 뭘까요? 살아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아있고 아름다운 환경을 즐기고 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이렇게 즐기고 또 이렇게 또 사람들과 대화를 즐기고 뭐 이런 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순서대로 알아차림을 길러요. 왜냐하면 가장 쉬운 대상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리 이런 식으로 아니비설신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니비설신의 대상으로 또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호흡을 관찰하잖아요. 아나파나사티.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면 그럼 이제 이 생각과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명상의 진수예요. 핵심이에요. 생각을 보는 거. 생각을 보인다는 건 이제 우리는 생각이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 안 보일까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빠져 있지 생각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사마타로 고요해지면 그럼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흙탕물이나 이런 강이 이렇게 맑으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흙으로 뭐 진흙이 많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진흙이 많아요. 약간 아니면 하늘로 비유하면 흐린 하늘. 우리 마음이 흐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보여요. 생각이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렇게 그 고요해지는 방법은 사마타인데 사마타를 기르는 방법은 이제 그냥 마음이 이 순간에 더 있으면 더 많이 깨어 있으면 더 많이 알아차리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집니다. 저절로 이렇게. 그러면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그 맑아지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보인다는 것은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자기 말고요. 이 상대적인 자기, 자기의 마음의 패턴, 그리고 마음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사기, 마음의 거짓 어떻게 해서 마음이 나를 항상 괴롭히고 이 반복 이렇게 이 악순환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의 패턴이 보여요. 근데 보이면 아하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제 보이면 통찰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또 비파사나라고 할 수 있고 그 자기에 대해서 이 통찰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패턴에 대해서. 그럼 통찰이 오면 이 자유로워져요. 이런 거죠. 약간 누가 자꾸 사기를 쳐서 우리를 속여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몰라요. 지인이에요. 친구예요. 심지어. 근데 사기를 치니까 나중에 계속 당하다가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그럼 더 이상 안 속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마음도 마음의 사기를 알아보면 안 속아요. 이제 다음에는 안 속아요. 또 찾아오면 그럼 이제 알아. 무슨 사기를 치는지, 나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하는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통찰, 위파사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알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도겐선사가 그런 말 했거든요. 불교는 자기를 아는 거라고. 근데 자기를 알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생각의 영향이 약해지고 또 생각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이런 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죠. 이 마음이 점차 열리고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점차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 유연해지고 또 이렇게 그 내면의 그 지혜와 자비가 점차 드러나고 그럼 삶이 점차 더 평화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생각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모든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을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으면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우리 몰래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으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몰래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몰래 이제 우리도 왜 힘든지 모르고 왜 괴로운지 모르는데 알게 되면 이제 통찰로 인하여 풀리는 거죠. 그게 풀리고 깨지고 그 작동이 깨지고 자꾸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뭐 뇌의 그 구성도 생기고 뭐 neuronal pathways 이런 새로운 게 생기고 긍정적인 또 자비로운 지혜로운 이런 습관들이 이제 나쁜 습관을 이제 대신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명상하면 뭐가 좋냐 뭐 이런 이미 이제 답을 드린 것 같아요. 마음 관리는 몸 관리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몸 관리는 이제 비교적으로 쉬운데 하지만 할 수가 있다면 또 꼭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명상은 그냥 기술로 보면 돼요. 이렇게 어떤 기술도 뭐 반복 연습하고 그러면 잘하게 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길러야 될 기술이 이제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이제 이 내면의 성품과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불교의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고 저도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 마음의 원리를 배워서 생각과 감정의 원리를 배워서 또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도 저도 조금 더 행복하고 또 삶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한 가지 더 혜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간관계도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이 마음 관리법을 배우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 마음 공부를 통하여 저도 이제 사실 초보자입니다. 그냥 배우고 있는데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 마음의 원리를 배워서 더 행복하고 더 수월한 삶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의미 있고 감사합니다.